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1회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실 것이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잠깐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크게 국세와 뭘로 나눠 보실 수 있다? 그렇죠. 지방세로 나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국세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관세로 나눠지고요. 다시 내국세는 내 세금 내가 내는 직접세가 있고, 그리고 내 세금을 남이 내는 간접세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만 적어 볼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워버리고, 자, 여기도 지워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체계 중에서도 지금 국세 부분을 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직접세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세금도 있지만은 나머지 세금은 이제 안 봅니다. 여기서는 간접세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뭐다? 국세다. 그리고 내국세고 간접세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재화나 용역에 생산 또는 이라고 할게. 생산 또는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되는 거래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다? 자,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화라는 것이 상품일 수도 있고, 상품.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뭐가 있을 수 있느냐면은, 자, 여기 승용차 같은 것도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승용차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은 다 재화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거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하고 무체물. 그러니까 여기서 무체물이라는 것은 무지 않습니까? 몸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나 동력 같은 것도 결국 뭐가 붙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전기, 동력 이런 것들이 되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해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서비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서비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산 또는 유통되는 단계마다 발생되는 거래세죠. 자, 이렇게 거래세 부분을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신고서에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신고서에 들어와서 여기 지금 일반 과세 쪽에 보시고 이 기간을 쓰셔야 되는데, 이 상단에 물음표를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물음표를 눌러 갖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1사분기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고서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엔터 한번 땅 때려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 면밀하게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상단 위쪽에 보시면 매출세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매출세는 뭐다? 매출세는 이거를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옆에 보시면은 매입세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매입세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자, 매출을 했다고 하면은 대변에 뭐라고 분계가 되겠습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되겠지요. 자, 금액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10,000원만 쓸게요. 자, 10,000원이라고 하는 상품을 매출했을 때 이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 자, 이 부분에서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자는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품 매출 10,000원 했으면 부가세 예수금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요. 결국은 요것까지 합쳐가지고 뭐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렇게 해서 11,000원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11,000원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회계 2급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없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품 매출,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회계 1급에서는 바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매출 거래가 되겠죠. 매출 거래. 자, 또 매입 거래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매입 거래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것도 상품을 구입을 하시면 상품 들어가지요. 자, 얼마로 구입을 했다고 할까요? 자, 8,000원만 잡아 보겠습니다. 8,000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8,000원 값만 주고 오는 게 아니고요. 뭘 얼마까지 주고 오셔야 되느냐면은 여기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8,800원을 상대방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내 대신 네가 내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이렇게 10% 해서 8,000원에 10%인 800원을 내 대신 네가 내라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800원을 주고 와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방금 앞전에 보셨다시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이고 그리고 그거는 간접세였었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10%를 부가가치세를 걷고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분이 매출세가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분이 매입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감해가지고요. 차감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차감세 이 부분을 납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800 320,000원이 나왔네요. 자,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그래서 이 신고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매출이 먼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매출. 그리고 아래쪽이 뭐다? 매입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이렇게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납부세액이.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요 잘 보시면은 경감공제라고 해서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밖의 경감공제 부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로 하죠. 전자로.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정자신고 세액공제를 10,000원을 받죠. 전자로 하게 되면은 소득세는 20,000원을 경감받게 되고 전자신고를 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10,000원 경감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렇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요거를 발행해가지고 팔았을 때 매출했을 때는 일정률만큼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법인은 해당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 세액을 빼가지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이게 지금 진짜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수가 있겠죠. 자, 언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초기에 시작했을 때 집기 같은 걸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매출은 별로 없고 매입은 크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환급은 보통 일반 환급은 30일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을 때는 따로 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따로 고정자산 매입.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조기 환급이라고 해서 15일. 자, 15일 걸립니다. 환급 받는 부분까지 해서 15일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자, 이 부분 자,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자,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잠깐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국세였죠. 국세. 두 번째 간접세였죠. 내 세금을 남이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세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소비세다. 자, 소비하는데 세금을 낸다 라고 하는 소비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세다.
자, 왜냐하면 물건에다 붙이는 세금을 물세라고 보겠습니다. 물세. 그러면 물세의 반대는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세는 이거는 소득세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람 머릿수대로 해가지고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세가 되겠고 지금은 물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얘는 단일세율. 단일세율이라는 것은 현재 10%를 부가가치세를 먹이고 있지요. 단일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6번 부분으로는 사업장마다, 원칙은 사업장마다 부과를 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발전돼 갖고 총괄납부 제도도 생겼고,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하는 것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자, 그 다음 7번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보셨다시피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가지고 세금을 내죠. 그래서 전 단계 거를 빼서 세금 낸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지 전 단계 거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틀림 이렇게 해놓으시면 거래가 아니고 세액공제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 즉 우리가 지금 서로 수출 같은 거 하고 수입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입각한 세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간중간 이런 최종 소비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특징은 잠깐 봤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런 시험 문제에서 요즘에는 안 나오죠. 옛날에는 좀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잘 보시게 되면 과세라고 하는 말도 보이고 영세라고 하는 말도 보이죠. 그렇게 하고 또 상단에 보시면은 과표를 찍어 갖고 보시게 되면은 이 면세라고 하는 부분도 보이고 계산서도 보이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굉장히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회사 등록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법인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를 개인으로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으로 바꿔갖고 보시게 되면요.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요 부분을. 자,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그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과세라고 돼 있고요. 간이과세라고 돼 있고 면세 사업장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크게 부담해야 될 세금은 소득세 부분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이제 크게 부담을 하셔야 되죠. 나머지 원천세도 있고 이런 세금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 사업자는 일단 크게 두 종류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 부분에서는 자, 뭘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느냐면 자, 사업을 하시는 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이 양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때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원천세도 있어요. 원천세.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4대 보험 같은 것도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보험도 포함을 한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세금이 4종류라고 보실 수 있겠죠. 4종류로. 근데 지금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껴 놓고 지금 주제가 부가가치세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다음에 또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급수가 올라가면서 살펴보시기로 하고 이 부가가치세 지금 부분을 보시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어떻게 나눠진다라는 얘기냐 바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첫 번째가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10%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는 0.5에서 3%, 업종별로 부과율이 달라요. 그렇게 하고 면세 사업장은 세금 자체가 아예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조세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가가치세 이거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유형 부분에서 면세도 등장이 되고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어떤 항목들이 면세냐? 자, 이 부분. 자, 이 면세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조세권을 포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생각나는 거가 바로 기초 생활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필수품. 대표적인 거 보시면은 쌀 생각나십니까? 고기. 이러한 것들을 줄여갖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농, 축, 수, 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 수임 해서 이렇게 식용에 사용하는 애들은 자, 미가공, 미가공 이런 것들을 식료품이라고 해요. 미가공, 식료품 이런 것들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기타 또 수돗물 같은 거, 생수는 수돗물 이런 것들은 면세지만은 생수는 또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이런 건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몇 가지만 더 살펴본다 그러면 연탄도 뭐가 되겠다? 그쵸, 면세입니다. 그런데 갈탄, 번개탄 이런 것들은 또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게 되면은 아, 여성용품 있지요. 뭐 또 유아용품 중에서는 기저귀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기저귀라든가 분유 이런 것들은 또 뭐가 된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면세가 되겠고요. 특별히 또 여객 운송 중에서는 뭐가 버스 이러한 것들은 면세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은 과세해야 되겠다. 그렇죠. 택시라든가 택시 또는 고속 있죠. KTX 이러한 것들은 또 과세가 된다는 거죠. 전세버스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 시간에 이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대표적인 것이 교육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학원비 낼 때 부가가치세 10% 붙는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법 중에서는 운전면허 학원 있죠. 요거는 이제 과세로 바뀌었어요. 얼마 안 됐죠. 이런 부분들은 과세로 바뀌었고 또 책 있습니다. 도서. 자, 도서는 면세가 되겠어요. 면세. 그리고 또 프로야구 있죠. 프로야구가 과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는 면세다? 그렇죠. 아마추어들이 하는 야구 게임 이런 거 관람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또 면세가 되겠습니다. 면세. 자, 이런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 항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가끔 보면요. 이 고기 구입을 했다는 등 쌀을 구입했다는 등 그런 부분들 등장을 하고요. 자, 이런 면세 항목들은 자, 이제 도서 같은 것도 나오는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부가가치세 파트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크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서 이 일반 과세자가 발행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뭘 발행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요거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안 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을 얘는 10%나 내야 되고 얘는 0.5에서 3%니까 굉장히 조금만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세금 조금 낼 수 있으니까 간이과세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 신고서 부분에 보시면은 요 매입세액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10%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을 발행해 주지 못하니까. 자, 발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발행해 주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하고는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를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간이과세자는 법인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면 또 이것도 간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간이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입니다. 자, 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영리 목적 불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리 목적 불구. 즉,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어도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영리 목적 불구하고도 이런 부가가치세 부분을 받은 게 있다면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자, 칸이 좀 좁으니까 좀 내려올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독립적으로 존속을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존속을 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종속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종업원 같은 경우는 종업원은 종속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장님은 종속이 아니라 독립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업원들 받는 월급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업성 혹은 다른 말로는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어쩌다 한번 책상 하나 중고로 팔았다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독립적이어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즉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부가가치세, 자, 이 부분에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느냐면 이 사업자의 분류, 자, 이렇게 지금 나눠갖고 사업자의 분류 부분에서요. 일반과세자 부분에서는 다시 요거를 법인하고 여기를 법인하고 개인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회계, 여기서 FAT 2급에서는 개인회사를 다뤘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FAT 1급에서는 이제 법인을 다뤄보실 건데, 일반과세자가 이렇게 법인과 개인으로 지금 나눠보실 수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아까 법인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1월 달에 자, 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만 하시면 되고, 얘는 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기간.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간을 넣지 않습니까? 기간. 자, 이 기간은 보통 부가가치세는 자, 법인의 경우에는 크게 4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칙은요, 이 기간의 원칙은 제1기와 2기로 나눠가지고, 제1기는 1월 1일부터 자, 6월 30일까지를 1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월 30일까지를 1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기. 자, 2기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언제가 되겠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6월 30일 것까지를 언제 납부를 하느냐. 자,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25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다음 달. 자, 25일. 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6월 30일이니까 다음 달 25일이면은 7월 25일이 되는 것이고요. 7월 25일. 여기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에 다음 달 25일이니까 언제다? 그렇죠. 1월 25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 굉장히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 가지고 1년에 자, 1기 예정과 그리고 1기 확정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2번, 또 2기도 예정과 확정으로 나눠서 2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1기 예정은 보시다시피 1월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3월 31일까지를 다음 달 4월 25일 날 그렇게 하고, 확정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30이 되겠죠. 6월 30. 그래서 이거는 7월 25일 날 해서 요거를 예정 신고한다 그래요. 4월 25일 날, 즉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자,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월 25일은 1기 확정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예정 때 빠진 것까지 확정 때는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또 바쁘지요. 또 상당히 바쁘고, 자, 이 기간에는 법인의 경우가 이렇고 개인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1기하고 2기로만 나눠져 있어서 이때는 일이 상당히 이제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30일 것까지를 언제? 그쵸? 10월 25일 날. 자, 2기 예정. 확정은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12월 31일 것까지를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